전라남도가 청정 자원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가동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전남의 핵심 사업들을 블루 이코노미로 묶어 국가 계획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천사대교 개통에 이어 신안 장산과 자라도를 잇는 해상 교량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량 3개가 더 추가로 건설되면 신안 하이도까지 차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지역 청년을 위한 직무 교육이 시작됩니다. 포스코 그룹 공개 채용에 필요한 교육은 포스코가 진행하고 광양 지역민에 대한 가점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2번째 정원박람회를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오늘 2023년 정원박람회를 열어 지역 전체의 정원문화사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청정자원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가동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전남의 핵심 사업들을 블루 이코노미로 묶어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직접 전남의 미래 비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유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과 바다, 하늘과 바람, 황금 들녘. 여기에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자원까지 전남이 가지고 있는 청정자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청정자원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전남만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입니다.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는 에너지와 투어, 바이오, 트랜스포트와 농수산, 시티 등 6개 분야로 나뉩니다. 우선 전남에 세계적인 에너지밸리를 구축해 2030년까지 23조 달러 규모의 세계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전공대를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만들어 연구와 개발, 에너지 특화 인재 배출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우리 에너지 기업 그리고 앞으로는 한전공대까지 세계적인 이런 에너지 공과 대학을 만들어서 에너지 중심의 세계 에너지 중심이 우리 전라남도 이게 이제 블루 에너지입니다. 투어 분야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조성해 남해안권을 국가의 신성장 축으로 삼겠다는 것. 아름다운 섬과 해안선, 역사문화 유적과 맛깔스러운 음식, 여기에 남도만의 소리와 서화 등 문화예술 자원을 포함해 관광 상품과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은 전라남도가 이제 많은 분들이 관광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세계적으로도 해양 관광이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어서 앞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국가 계획에 반영해서 많은 이렇게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바이오메디컬 허브 조성과 드론, 이모빌리티 등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도 블루 이코노미에 포함됐으며 전남의 근간인 농수산업을 미래 생명산업으로 바꾸고 청년과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신중년 등이 정년 없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스마트 블루시티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출연해 밝힌 전남의 미래 비전은 오는 16일 방영되는 헬로 이슈토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현창입니다. 천사대교 개통에 이어 신안 장산과 자라도를 잇는 해상 교량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다리와 함께 작은 섬을 이어주는 교량 3개가 추가로 건설되면 신안 하이도까지 차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천사대교를 넘어 차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섬 자라도. 다리가 개통된 이후 언제든지 육지를 오갈 수 있어 섬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라도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장산도 주민들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없다 보니 여전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산도 주변에 있는 섬 주민들 역시 육지나 다름없는 섬을 코앞에 두고도 배로 먼 길을 돌아 육지를 오가는 실정입니다. 편리하죠. 이제 119 불러서 바로 가니까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 그러면 그런 자녀들은 다 도시에서 나가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목포를 빨리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잖아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신안군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해상교량 4개를 추가로 건설해 자라와 장산은 물론 신의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하이도까지 육지와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다리를 놓기로 한 1.45km 규모의 자라와 장산 구간. 1,100억 원 규모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일부를 신안군이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남도 심의에서 결정된 사업 방식은 턴키 입찰.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전체 사업 기간이 8개월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장산 자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도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일정 사업비를 부담하는 걸로 하고 사업 시급성 때문에 좀 부담하는 걸로 하고 지금 도에다 건의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전라남도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 자라와 장산 구간 해상 교량이 예정대로 2021년 착공하면 늦어도 8년 안에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장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15일 새벽 2시 25분쯤 장흥군 장평면 79살 문모 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주택 일부가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문 씨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전남 지역에 지은 지 50년 된 노후 학교 건물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어 학생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재난위험시설 평가 자료를 보면 전국 30곳의 학교 건물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D등급과 2등급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충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약산중 본관동과 복일중 본관동, 송안중 본관동 등 완도 3곳과 장흥고 본관동, 신안 도초초 병설유치원과 앞에 동초 병설유치원 등 모두 6곳이 D등급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시설은 준공된 지 짧게는 48년에서 길게는 52년 된 건물들로 긴급 보수 보강 작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의 W클래스 설치율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클래스는 학교 폭력이나 자살 등의 위험이 있는 위기 학생과 학업 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부적응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 심리검사, 외부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W클래스 설치율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설치율은 61%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초등학교 32%, 중학교 63%, 고등학교 58% 등 평균 45%인 것으로 나타나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논과 밭 주변에 불을 피우다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라남도의회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장세일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 예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논과 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경우 119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논과 밭 주변 소각으로 총 825건의 불이나 7억 8,600만 원의 재산 피해와 사망 6명, 부상 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포스코와 광양시가 지역 청년을 위한 직무교육을 시작합니다. 포스코 그룹 공개 채용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포스코가 직접 진행하고 채용할 때는 광양 지역민에게 가점을 줄 계획인데요. 새로운 광양형 일자리 교육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광양시와 포스코가 손을 잡았습니다. 광양시와 포스코는 포스코 그룹 취업 아카데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광양형 일자리 교육에 돌입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직접 취업 준비생을 위한 맞춤형 직무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광양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이면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 40여 명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인재들이 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와 기업이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협력적 상생 모델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포스코 직원의 맞춤형 취업 교육을 수강하게 됩니다. 포스코 입사에 필요한 직무 기초 지식부터 인성교육과 회사 상식, 모의 면접까지 포스코 그룹 공개 경쟁에 필요한 역량을 직접 가르치고 채용할 때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면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오랫동안 요청을 해온 포스코 지역 인재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오늘 협약을 체결하게 돼서 정말 그 의미가 깊고 또 이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 무척 좋아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그룹 취업 아카데미 교육생들은 내년 하반기 공개 채용에 응시할 예정인 가운데 광양형 일자리 교육 모델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국제 정원 박람회를 통해 세계의 이름을 알린 순천시가 두 번째 정원 박람회를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오늘 2023년 정원 박람회를 열어 지역 전체의 정원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장이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되면서 지금은 해마다 500만 명이 방문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2014년 기준 1조 1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냈고 직간접적 일자리도 2,500여 개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정원 문화를 확산시킨 순천시가 두 번째 정원 박람회를 추진합니다. 기존 국가정원을 새롭게 정비하고 세계 각국의 색다른 정원도 유치합니다. 박람회장 부지는 기존 국가정원에서 백제 문화를 담은 해룡산성과 정원 산업단지가 밀집한 연양뜰까지 확대합니다. 또 정원 문화를 시 전역에 확대하기 위해 동천변을 따라 수변공원을 만들고 시청 인근 구도심과 신도시인 신대지구에도 녹지와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은 지난 박람회 때 2,5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180억 원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도심 곳곳에 작은 정원들, 한평 정원들, 그리고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 정원 문화가 도심과 전체적으로 그래서 순천이 국가 정원을 중심으로 정원의 도시, 정원 문화의 도시를 갖다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원 박람회 밑그림이 그려지는 가운데 두 번째 박람회 때는 새로운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대규모 정원이 아닌 일상에서 정원을 가꾸고 느끼는 문화의 확산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 교육을 통해 작은 정원이 조성될 때 순천시의 정주 여건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다양한 정원의 유형이 정원 박람회에 담기고 그리고 그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시민과 국민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기회가 있어야 정원에 대한 소비도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순천시의 두 번째 정원 박람회 개최 여부는 내년 2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순천시가 두 번째 정원 박람회를 통해 정원 문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고흥군의 교육발전기금 기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합동 기탁식에서 새마을부녀회와 한우사업단 등 3개 단체에서 700만 원을, 학원연합회와 종친회에서도 각각 100만 원씩 기부했습니다. 지역민 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고흥군은 교육발전기금으로 214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순천의료원 개원 100주년 기념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순천의료원 야외공원에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도지사와 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개원 10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석 제막과 기념역사관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순천의료원은 지난 1919년 순천 자해의원으로 문을 연 뒤 도립 순천병원과 전남도 순천의료원으로 기관 이름이 바뀌며 운영됐고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순천의료원은 그동안 응급실과 감염격리병동, 호스피스 병동과 정신병동 등 수익이 낮아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분야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2019 광양 스마트 드론 산업 대전이 16일부터 이틀 동안 광양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광양시가 주최하고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전은 전시회와 시연회, 비즈니스 상담 등으로 구성됩니다. 드론 공급 기업 40여 곳과 수요 기업, 공공기관 10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며 수요처 맞춤형 드론 개발에 필요한 비즈니스 상담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6회 나간읍성 민속문화축제가 오는 18일부터 3일 동안 순천시 나간읍성 일원에서 열립니다. 순천시는 조선시대 생활 양식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김빙길 의병장군 부임 행렬을 비롯해 성곽사퀴와 수문장 교대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향토음식 부스와 농특산물 장터가 운영돼 관람객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남군이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22년까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 발굴을 통해 소상공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올해 조직 개편을 통해 전남 최초로 소상공인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4월부터 해남사랑 상품권을 전남 최대인 150억 원 규모로 발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해남군은 분야별 사업과 추진 계획을 통해 4개 분야 16개 사업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개선을 물론 창업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점포 환경 개선과 온라인 마케팅 등도 지원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 해남군의 소상공인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사업 지원 내용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진도군이 올해 생산된 공공비축미 3,343톤을 매입합니다. 올해 진도군의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40kg 기준으로 산물벼가 7,500가마, 건조벼 6만 7천여 가마 등 모두 8만 3천 가마며 논타작물 재배 농가는 추가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전국 하늘이 깨끗하게 드러나면서 쾌청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1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0도 선까지 오르는 데 그칠 텐데요. 바람도 차가워진 데다가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21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맑은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볼에 닿는 공기는 서늘한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설악산에는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진눈깨비인데다 양도 많진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사흘 빠른 첫눈으로 기록됐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